예. 우리 홍준표 후보의 지난번 G7 얘기도 있던데요. 국가 비전을 가장 중요하고 크게 얘기하면 국가 비전은 뭡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까?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선진국. 예,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대한민국은 87년도 헌법 체제입니다. 중진국 시대에 갓 들어갔을 때 그 중진국에 갓 들어갔을 때 그 헌법 체제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헌법 체제를 지금의 국회 상황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이 제가 집권을 하면 대국민 공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바꾸고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 것을 하원 150명, 상원 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하원에 분쟁이 있으면 상원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또 바꿔서 남북의 상황에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좀 없앴으면 합니다. 없앴으면 하고 행정 체계도 지금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번 바꿨으면 합니다. 기초 광역 국가를 기초 광역을 통합을 해서 2단계 행정 체제로 지금 제주도처럼 그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시스템도 선진국 시스템으로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럼 다시 이제 규제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 하고 또 노동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앞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강성노조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도 지금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는 법에 규정된 대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더 이상은 대북 정책에 예그라는 북에 그냥 목매다는 정책이 아니고 남북 불간섭주의로 하고 체제경쟁주의로 하자. 그렇게 해서 동수독처럼 자연스럽게 한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대강 선진국 시대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87년 체제가 중진국 시대에 또 고도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헌법도 고쳐야 되고 선진국 경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규제 철폐와 강성 노조를 타파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 제도도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대북 정책도 이제는 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북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대북 정책을 펴야 된다. 뭐 그런 결국 그러면은 선진국 내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G7으로 지금 하신 거죠? G7을 목표로 하는 거죠. 지금 이탈리아하고 아마 G7 국가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이탈리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까지는 목표로 하고 우리가 뛰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예. 지금 G7에 캐나다가 들어가던가요? 캐나다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결국 뭐 G7이든 선진국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오고 우리 정치 체제와 남북 관계가 왔던 이 전체 시스템을 선진국 시스템으로 아무튼 바꾸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가슴 뛰는 얘기고요. 큰 틀에서는 저는 우리 홍 후보님의 어떤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큰 스케일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호방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강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할 때 거기는 국가의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갖춰야 될, 선진국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을 것이고 뭐 선진국 국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삶의 질이랄까 모습이랄까 또는 선진국 사회가 갖는 어떤 그 사회 운영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진국 체제로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홍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진국은 어떤 것을 갖춘 게 선진국입니까? 사실 그 선진국 체제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소득 3반불 이상이 되면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죠. 물질적으로는. 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질서 존중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제도가 아직도 중진국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사회개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때법이지 않습니까? 때만 쓰면 다 들어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풍조도 없애는 것이 저는 선진국 시대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때법이 난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네. 그리고 뭐 인치나 때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이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룰, 그리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돌아가는 네. 그런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 가지면 선진국이겠습니까? 또 없습니까? 또 이제 문화 분야도 있겠죠. 문화? 선진국다운 문화를 하려면 문화의 품격을 이제 좀 높여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BTS라든지 또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K-팝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다 영역이 빠진 거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자, 국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소득 3만 불 넘고, 자, 법치주의가 실질화되고, 문화로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는 자랑스러워졌는데,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돼야 선진국 국민입니까? 우리 삶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장년 세대에 대해서는 안락과 여유를 주는 그런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5년 전 대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에게 자유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자. 그게 갈등을 줄이는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야, 선진국 삶의 질이 확보됐다라고 동의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갖추면? 글쎄요. 그것만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원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예. 퀴즈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께서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 예. 또 우리 국민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보충이랄까 저의 견해를 얘기한다면 저는 선진국 국가는요 우선 군사적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력과 안보 동맹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경제력으로는 어떤 세계 경제 위험에도 국민들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낼 수 있는 경제 성장의 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품격. 이것은 법치 그리고 국민들과의 신뢰도가 높고 국민들 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갈등이 잘 관리되는 이런 품격까지를 포함한 거겠죠. 거기에다가는 국제적으로 과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미래 세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이런 경제 성장이 인류의 미래에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인류의 문제도 고민하고 기여하는 그런 나라로 품격 있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이런 것이랑도 통용하겠고요.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추구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런 것도 연결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저는
과거의 전통적인 부국강병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처럼 그냥 중화 굴기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훨씬 더 고민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격차 문제,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국가가 뒷바라지를 하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원희훈 후보